예언제이보. 아마도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들은 주연 배우 외에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준 캐릭터로 1호 노인을 꼽길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극중 억만장자로 단순히 무료하고 따분한 삶의 재미를 위해 특별한 게임을 기획했다. 마치 로마의 황제들이 콜로세움에서 그러했듯 순전히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 매년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10,000명 가까이 희생시키며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처럼 게임을 이어나가는 인물이다. 이 알려지지 않은 1호 노인, 과연 누구인지, 오징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자. 그의 이름은 오영환이다. 77세이며 연기 경력은 이제 55년을 바라보는 베테랑 중에서도 베테랑이며 오징어 게임이 이렇듯 전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키기 전 54년 동안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무명 배우였다. 크크. 그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다. 이렇다 할 학력도 없고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이렇다 할 직장에 들어가기 어려워 친구를 따라 극단이란 곳에 우연찮게 발을 디디게 된다. 그는 그 시절에 대해 이렇게 기억한다. 아 참. 제가 소시적엔 그래도 외모가 괜찮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극 무대에 올랐으니 야, 이것 정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보였습니다. 별 존재감 없던 젊은 내가 무대에선 의미 있는 대사를 토해냈어요. 그걸 본 많은 관객이 또 거기에 반응하며 웃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황홀했죠. 그때부터 10년쯤 지나니 군사정권이 들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연극은 무대에서만큼은 항상 시대를 앞서 뭔가를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이렇듯 그는 무대 위에 올라가자 영혼이 깨어나는 걸 느꼈고 마치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처럼 조명이 켜지면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암울한 현실에서 무대란 마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그는 50년간 200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하며 나름 연극계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지만 연기가 그의 가난과 생계를 해결해주진 못했다.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생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이후 40이 넘어 연극을 자주 보러 오던 13살 연하인 은행원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배고른 직업이라고 처가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이후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국립극단에 들어가 겨우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드라마 무신 등에서 스님 역할을 많이 한 탓에 나름 스님 전문 배우로 이후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고 연출가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개성있는 배우로 명성을 쌓게 된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의 인연도 이렇게 알게 된 그를 황 감독이 공연장으로 만나러 가 오징어 게임에 출연을 부탁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 촬영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에 대해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도 오일남처럼 놀이를 하듯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배우를 달달 볶으며 고생시키는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이 줄거리에서 그랬으면 정말 큰일이 났겠죠. 하하. 딱 한 번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사화에서 참가자들이 난투극을 벌이는 도중 켜켜이 쌓인 침대 맨 꼭대기에 올라가 이러다가는 다 죽어. 나 무서워라고 절규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긴 한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올라가 보니 진짜로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제작진이 허리에 안전장치를 채워줘서 그걸 감고 촬영했죠. 그 씬은 연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크크. 그의 발성이 좀 연극의 대사를 하듯 시를 읊는 듯 좀 특이한 구석이 있는데 그는 호흡을 조절해 끌어내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발성을 훈련했다고 한다. 구슬치기를 하는 장면에서 자신을 속인 기운에게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여기서 바로 이 장면이 오영수의 독특한 발성이 잘 나타난 씬인데 여기서 온몸에 기를 얼굴로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연기했다고 한다. 그의 캐릭터에 대해 다시 물어봤다. 오일남은 왜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 기훈을 불렀을까요? 기훈과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네와 함께해서 즐거웠네라고 털어놓잖아요. 선한 심성을 지녔으면서도 게임에서 1등을 한 기훈에게 세상은 자네가 믿는 것처럼 선하지 않다는 충고를 한 것은 오일남은 자신이 만든 질서 속에서 세상이 결코 정의롭고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나? 란 대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까? 동시에 뭔가 자신이 살아온 길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며 어느 정도 용서를 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연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관조하는 심정으로 말이죠. 제 얼굴이 화면에서 그렇게 크게 클로즈업 된 건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제 얼굴을 보는데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마지막 순간에 가족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장면이 아이러니를 느끼게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한 돈과 권력과 재미를 열심히 추구했지만 결국 가까웠던 이들은 모두 떠나버려 마지막 순간엔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되죠. 그는 또 그의 파트너인 이정재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주인공을 맡은 이정재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정재 씨와 작품을 같이 해봤는데 대단히 인간적이고 성실한 배우였어요. 호흡도 아주 잘 맞았고요. 상우 역을 맡은 박혜수 씨야 뭐 연극계에서 이미 잘 알던 후배고요. 그리고 참, 이병헌 씨가 그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말은 감독이고 누구고 전혀 얘기해주지 않아서 통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오일남이 죽는 장면을 촬영할 때 어떤 사람이 손으로 제 눈을 쓱 감겨주더군요. 도대체 누군가 하고 나중에 슬쩍 눈을 떠보니까 웬 잘생긴 사람이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TV에서나 보던 이병헌 씨여서 윙? 아니 자네가 여기서 왜 나와? 하고 깜짝 놀랐죠. 황동혁 감독은 같이 일해보니 어땠습니까?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표현력, 열정도 갖춘 데다 부지런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찾아내 부드럽게 끌어내는 능력 역시 대단한 감독이에요. 결국 드라마 속 게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란 질문에는 이렇게 답한다. 오일남은 단 한 사람의 승자가 아니면 모두 다 패자라는 편견을 지닌 인물이에요. 그런데 2등은 3등에게 승리한 사람이고 4등은 5등, 5등은 6등을 이긴 사람 아닌가요? 더 등수가 낮은 그 많은 사람들 역시 존재 의미가 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는 현대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부조리가 그의 게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진정한 승자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서 내공을 지니고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서 1등을 한 이정재가 오일남이 누운 병상을 떠나며 드러낸 공허한 뒷모습을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이 어디 승자로 보이던가요? 승자가 아니고 패자 역시 패자가 아니라는 주제를 드라마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차분하게 오징어 게임에 대해 알려주는 주제이다. 아마 올해 가을은 그에게 평생 짝사랑했던 연기란 여신이 처음으로 그를 뒤돌아보며 활짝 기대 이상으로 환하게 웃어주었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든든한 교사 부인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평생 연기에 홀려 50년을 쫓아왔지만 이제 그도 나름의 내공이 생겼는지 CF나 벼락 인기에 취하지 않고 50년 무명 연기자로서의 철학과 깨달음을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는 듯 보인다. 자, 오일남이 시즌2에서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등장할 거다 생각되면 좋아요를. 아니다. 시즌2에는 등장하지